바람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친한 친구 명자에게서 전화가 왔답니다. 명자가 하는 말이 다음 주말에 단풍이 절정인 설악산으로 등산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좋겠다고 하며 넌 어떻게 된 게 남편이 버젓이 옆에서 버티고 있는데도 그렇게 혼자서 잘도 돌아다니냐고 하면서 부럽다고 말하니까 친구 명자는 너도 알다시피 혼자가 아니라 이번에도 역시 산악회 회원들이랑 함께 가는 설악산 단풍여행이라고 하지 뭐예요. 어쨌든 부럽다며 산악회 회원들이랑도 어울리며 시간도 보낼 수도 있고 지금 가면 딱 좋을 설악산도 곧 간다고 하니 너무나 부럽다고 연신말을 했죠. 그랬더니 명자가 하는 말이 사실 자기가 모처럼 나한테 전화해서 설악산 간다고 자랑이나 하려고 걸었겠냐며 그러지 말고 이번 기회에 같이 가자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니 난 너네 산악회 회원도 아닐 뿐더러 등산도 초보지 않냐고 말하니 명자가 괜찮다면서 자기 친구라고 그러면 한 번쯤은 회원가입 없이 프리패스로 같이 등산을 즐길 수 있다고 말을 했답니다. 그리고 후에 이 산악회가 마음에 들면 그때 가입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지 않아도 요새 단풍이 절정인 때라 단풍 구경도 할 겸 단풍 여행 떠나고 싶었는데 명자에게서 가고 싶은 설악산을 같이 가자고 제의까지 들어오니까 이번에야말로 꼭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명자에게 알았다고 했지만 설악산을 가기 위해선 남편에게 허락을 맡아야 했답니다. 이러쿵저러쿵 명자랑 같이 이번 주말에 설악산에 간다고 말을 하니 남편이 하는 말이 글쎄 당신과 어울리지 않게 무슨 산이냐며 동네 뒷산도 힘들어서 허덕이는 당신 아니냐면서 그런데 어떻게 그 높은 설악산에 올라갈 거냐고 난닝고 바람에 배는 뿔룩 나온 남편이 그런 차림으로 제게 핀잔을 주지 않겠어요? 그 모습을 보니 오늘은 나도 할 말은 하고 싶어서 솔직히 운동이라고는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하는 당신 만나서 이렇게 집에서만 틀어박혀 있는 거지. 사실 나 산도 좋아하고 운동하는 거 좋아한다며 이번 주말에 당신도 쉬니까 그냥 당신 혼자서 좋아하는 야구 방송이나 보면서 주말을 보내라고 하니까 남편도 뭐 뚜렷이 할 말이 없었는지 그럼 그렇게 하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 나이에 남편에게 산 하나 가는 것도 허락을 맡아야 한다니 워낙에 결혼하고 나서부터 외박 한 번 한 적 없고 늘 남편과 같이 움직였지. 혼자서 어딜 간다고 움직였던 적은 거의 없었으니 자연스레 남편에게 모든 걸 말해야 되는 입장이 된 것 같았답니다. 아무튼 어찌됐든 전 설악산에 갈 마음에 부풀어 있었어요. 드디어 주말이 찾아왔고 등산 가방을 메고 등산화를 신고서 친구 명자가 있는 약속 장소로 향했답니다. 그렇게 시간 맞춰 도착하니 저 멀리 친구 명자가 먼저 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손을 흔들며 이쪽으로 오라는 제스처를 취해서 저는 반가운 마음에 등산 가방끈을 양손으로 쥔 채 명자 쪽으로 반갑게 달려갔답니다. 조금밖에 안 달려왔는데 왜 이렇게 숨이 차는지 숨을 헐떡이며 명자에게 이게 얼마만이냐고 하면서 매번 서로 전화만 자주 했지. 우리 이렇게 본 거는 그래도 한 6개월은 지나지 않았냐고 하니까 명자가 그렇다면서 초봄에 보고 안 본 것 같다고 그러더군요. 명자는 오랜만에 만난 저를 보며 그동안 안 본 사이에 왜 이렇게 예뻐졌냐며 남편하고 아직도 그 나이에 깨가 쏟아지냐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비결 좀 알려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 농담하지 말라며 한미모했던 나지만 그 미모 다 죽은 지 오래지 않냐면서 너랑 한참 날리던 여고 시절에 나 예뻤지. 애아빠랑 결혼하고 나서 훅 갔다고 말하니 명자는 아니라며 그래도 아직 쓸만하고 참하다며 제 외모에 대해 칭찬을 해줬답니다. 나이 60이 넘어가는 환갑에 아무튼 친한 친구일지라도 아직 참하다는 칭찬까지 받고
기분이 뭐 나쁘지는 않았죠. 그렇게 명자와 서로 안부를 물으며 잠시 주위를 둘러보니 명자가 활동하는 산악회 회원들이 그제서야 눈에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전 다시 명자에게 난 여기 회원도 아닌데 정말 같이 가도 되냐고 물으니 괜찮다면서 이미 말 다 해놨다고 하지 뭐예요. 그리하여 어느덧 대절한 고속버스를 타고서 설악산으로 향하게 됐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이 완연한 가을이 됐다는 걸 알리기라도 하는 듯 은행나무는 노랗게 옷을 갈아입었고 단풍나무 또한 빨갛게 물들어갔으며 낙엽이 가을바람에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들이 보였답니다. 그 모습들을 보니 왠지 모르게 세월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바쁘게 아내로 엄마로 살아오면서 해외도 아닌 설악산 한번 제대로 못 다녀왔던 지난 내 세월들이 어찌나 처량하게 느껴지던지. 하지만 뭐 저는 열심히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살아왔으니 그걸로 위안을 받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저런 생각들과 차창 밖으로 보이는 가을 풍경들을 보면서 잠시 눈을 붙이고 눈을 떠보니 어느덧 차는 설악산 주차장에 와 있었답니다. 드디어 시작된 설악산에서의 등산이었어요. 하지만 동네 뒷산도 허덕이며 잘 못 오르는 저이기에 설악산을 잘 오를 수 있을까 걱정이 좀 앞서기도 했죠. 그런 제 마음을 알아서일까요? 갑자기 친구 명자가 하는 말이 너는 등산 잘 못하니까 뒤에 꼭 붙어서 갈 거라고 말하지 뭐예요. 그래서 전 그런 명자에게 너무나 고맙다며 너가 뒤에 꼭 붙어서 힘들어하는 날 밀어준다면 설악산 꼭대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니 갑자기 명자가 하는 말이 그럼 좋겠지만 자기 또한 혼자 등반하는 것도 벅찬데 나까지 케어해주기가 여간 힘들 것이라면서 아까 말 다 해놨다며 등산 고수인 산악회 회장님이 제 뒤에 바짝 붙어서 갈 거라고 말하지 뭐예요. 그러면서 산악회 회장이라는 사람을 향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데 멀찌감치 다른 산악회 회원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던 산악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명자가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고서 우리 쪽을 보지 않겠어요? 순간 저는 부끄럽고 쑥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까지 들어서 묵리하듯 인사를 하니 그 남자가 저보고 씩 웃으며 같이 묵리를 해주더라고요. 멀리서 본 그 남자의 미소가 어찌나 심장을 떨리게 하던지 정말이지 아이 60 넘어 남편이 집에 버젓이 있는데도 밖에 나와서 남 모르는 남정네들과 섞여서 등산을 한다니까 뭔가 일탈하는 느낌이 살짝 들기도 했답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 산악회 회장이라는 사람과 함께 등산을 시작하게 됐는데 설악산 초입부터 시작된 아름다운 단풍들이 너무나 예쁘더라고요. 그 모습에 매료되어서 이동을 하며 핸드폰을 들어 사진 찍기에 바빴죠. 그러던 중 제 뒤에 바짝 붙으며 따라오는 산악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제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와서는 사진 한 장 찍어드릴까요? 라고 하는데 고맙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그 사람 앞에서는 왜 이렇게 수줍은 소녀처럼 변하는지 전 부끄러운 마음에 핸드폰을 전해주니 그 사람이 저보고 저기 단풍나무 아래 가서 서보라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뻘쭘하게 서 있으니 그렇게 서 있으면 사진이 예쁘게 나오겠냐며 두 팔도 들어보고 멋지게 포즈 좀 취하라고 하기에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호감 가는 남정네의 말에 하라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포즈를 취하니 그 사람이 저보고 포즈 좋다면서 사진을 찍어줬답니다. 그렇게 사진을 찍고 다시 제게 웃으며 핸드폰을 전해줬는데 그 나이에 환한 미소가 어찌나 맑고 멋있던지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바보처럼 그 사람에게 매료되어서 가을 단풍 구경이고 뭐고 설악산 등반이고 뭐고 간에 자꾸만 그 사람이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절 보고 2번이나 웃어주었으니 주책맞게도 그 사람은 저를 마음에 두고 있을 것이란 착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이러면 안 되지만
마법에 걸린 듯 나이 60 넘어서 주책맞게 산악회 회장이라는 이 남자에게 단번에 끌리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가 등산하면서 힐끗힐끗 그 사람을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올라왔을까요? 역시나 저질 체력인 제가 등산을 하는 건 무리였어요. 그것도 웅장한 설악산을 등산한다는 것 또한 더 무리였죠. 저는 점점 지쳐갔고 힘들어 쓰러질 판이었는데 그 사람이 제 배낭을 들어주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편하게 가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뭐야 이 사람. 오늘 설악산 등반길에 나타난 수호천사도 아니고 왜 이렇게 따뜻하게 다가오는지. 그런 그의 모습에서 조금씩 전 마음이 뺏기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배낭 없이 등산길을 천천히 오르니 아까보단 등산하기가 수월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만 돌부리에 걸려서 뒤로 휘청했는데 그 순간 배낭 2개를 맨 그 산악회 회장이라는 남자가 자신도 힘들 텐데 저를 잡아주지 않겠어요? 제 등을 잡아주며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잡아준 등 쪽부터 해서 전기가 찌릿찌릿 오는 게 이 나이에 이런 곳에서 이혼도 안 한 아줌마인 내가 처음 본 60대 남자에게 끌릴 줄이야. 저는 잡아준 거에 대해 부끄러운 말투로 고맙다고 하니까 그 남자는 다시 절 보고 씩 웃어주는데 정말 황홀할 따름이었답니다. 그렇게 30분을 더 올랐을 거예요. 배낭이 없는데도 너무나 힘들고 이 사람도 힘든 것 같아 안 되겠다 싶어 등산을 그만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전명자에게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여기 쉬는 곳에 있을 테니 하산할 때 다시 여기로 내려오냐고 물어보니까 그렇다면서 그럼 그쪽에서 쉬고 있으라며 몇 시간 뒤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등산을 그만하기로 했다면서 그 산악회 회장에게 지금까지 고마웠다고 수줍게 말하니 산악회 회장이 하는 말이 등산 초보라고 들었는데 그래도 많이 올라오신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다시 또 절 보고 시익하며 웃어주는데 정말 입을 다물 수가 없더라고요. 저 나이에 저렇게 웃음이 멋진 남자가 있을 줄이야. 이 남정네랑 여기서 못내 잠깐 떨어지는 게 아쉬웠지만 그렇다고 업어달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체력이 안 되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 뒤 혼자 남겨진 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곳곳에 단풍들을 찍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견딜만 했어요. 그런데 1시간이 지나니 점점 혼자라는 게 싫어지고 지루하기까지 하더군요. 그래서 먼저 하산하며 산 밑으로 향했고 다행히 하산은 무리 없이 잘해서 산 밑에 있는 막걸리 집에서 막걸리를 먹으며 일행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만 제가 취한 건지 어쩐 건지 자꾸만 졸리더라고요. 그 뒤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친구 명자는 온데간데 없고 그 산악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제가 누워있는 방 안 벽 한쪽에서 쪽잠을 자고 있지 않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니까 그 남자가 저보고 깼냐면서 명자 씨가 자신은 일 때문에 빨리 가봐야 해서 할 수 없이 저를 산악회 회장인 자신에게 부탁했다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전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무슨 기분이 안 좋은 일 있으셨냐고 하며 하산하고 내려와 보니 술에 잔뜩 취해 있었다고 하면서 급기야 쓰러지셔서 여기로 모셔온 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왜 이렇게 창피하던지 그래서 조심스레 그 남자에게 제가 실수라도 한 거냐고 물으니 다시 한번 절 보고 환하게 웃으면서 아니라며 실수한 건 없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잠시 손목시계를 보며 일을 어쩌지 하는데 저는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냐고 하니까 지금 시간이 벌써 밤 11시라며 이 시간에 돌아가기에는 힘들 거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저는 놀라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집에 있는 남편 생각이 났어요.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 왠지 모르게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좋았죠. 저 사람과 단둘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 좋았답니다. 올 때 타고 온 관광버스도 이미 회원들과 떠난 뒤였으니 이 사람과 단둘이 이렇게 있는 게 뭔가 로맨틱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렇게 술이 떡이 됐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를 관광버스에 못 태울 정도로 말이죠. 아무튼 그런 생각들로 그 사람과 한 방에서 단둘이 보내게 됐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글쎄 벽 쪽에서 쪽잠을 자고 있던 그 산악회 회장이 어느덧 제 옆에 바짝 붙어 있지 않겠어요? 사실 그 순간 소리를 지를 수도 있었지만 저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뭐 아무 일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시간은 흐르고 그렇게 설악산에서의 일들은 잊혀져 갈 때쯤 친구 명자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대체 산악회 회장에게 어떻게 했길래 너보고 꼭 가입 좀 했으면 좋겠다고 성화냐고 하면서 이번 기회에 자기네 산악회에 가입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그 산악회 회장이라는 사람, 그날 같이 단둘이 보냈던 내가 마음에 들었구나 생각했고 그래서 가입을 하라고 시키나 보다 여겨졌죠. 그 뒤 좋다고 하며 가입을 했고 그곳에서 다시 그 산악회 회장과 조우를 했죠. 역시나 그 사람은 나를 마음에 든 듯 했어요. 저를 보고 어찌나 환하게 웃어주던지. 그런데 제게 보인 웃음은 아쉽게도 그게 끝이었답니다. 그 뒤로 저보다 10살은 어린 다른 여성 회원들이 그 산악회에 가입을 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전 새로운 회원들로 인하여 찬밥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제가 그 산악회에서 등산을 갈 때 처져가도 예전처럼 그 산악회 회장은 저를 챙겨주며 절 보고 웃어주긴 커녕 거들떠 보지도 않고 배낭 하나 들어주지도 않았죠. 오로지 저보다 젊은 새로운 여성 회원들만 챙기기 급급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산악회 회원들과 회식이 잡혔고 저는 그 자리에서 소주를 8병이나 마신 것 같았답니다. 그리고 또 생각이 안 나요. 다음날 일어나니 남편은 저보고 여편 내가 산악회인지 뭔지 가입하더니 한다던 등산은 안 하고 술만 처먹고 다닌다며 핀잔을 주는데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려 받아보니 친구 명자였어요. 저보고 명자가 하는 말이 너 대체 왜 그런 거냐며 저 때문에 창피해서 자기도 이제 그 산악회에서 나올 판이라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그게 다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 제가 글쎄 어제 그 회식 자리에서 술김에 그 산악회 회장한테 고백을 했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뜬금없이 그 사람에게 무슨 고백을 했냐고 물으니 너 아무것도 기억 안 나냐며 첫눈에 반했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요새 왜 자길 보고 안 웃어주냐는 서운한 말까지 그리고 남편보다 그쪽이 더 좋다는 말도 했다며 그걸 산악회 회장은 물론 전 회원들 앞에서 술김에 다 말했다는데 순간 얼마나 창피하던지 저는 명자에게 미안하지만 오늘부로 당장 그 산악회 탈퇴한다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명자가 당연한 거 아니냐며 너 때문에 미친다며 언제 그렇게 술이 늘었냐면서 아무튼 자기도 그 산악회 말고 다른 산악회로 옮긴다고 하지 뭐예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가을 단풍 여행이나 떠날까 하고 친구와 함께 떠난 여행길이었는데 끝이 이렇게 끝나고 나니 뭔가 좀 섭섭하기도 하지만 왠지 모르게 생각해보면 후련하기도 하답니다. 이제야 그 남정네를 깨끗하게 잊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단둘이 보냈던 그날의 떨림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을 것만 같네요. 잘 들으셨나요?